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너무나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이야기야 디즈니 플러스가 K드라마를 전면에 세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영상에서는 오늘 날짜 프리스페트롤 순위를 분석해드리며 미드를 계속 전면에 내세우며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넷플릭스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영상은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OTT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독자의 숫자입니다. 오프라인 영화처럼 티켓 판매 매출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독자를 모으고 그 구독자들이 오랫동안 구독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 OTT 가입자 수가 21억 명이고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약 2억 3천만 명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2억 명, 세 번째가 디즈니 플러스로 약 1억 4천만 명입니다. 전체 OTT 구독자 비율로 보면 당연히 미국 시청자들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중국, 나머지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륙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가 약 47억 5천만 명으로 59.1%를 차지하고, 아프리카가 14억 6천만 명으로 18.2%, 유럽이 7억 4천만 명으로 9.2%, 북미가 약 6억 명 순입니다. 그동안 북미의 OTT 가입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OTT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콘텐츠들은 대부분 OTT로 방영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워낙 콘텐츠 산업을 포기한 지 오래고 미국의 콘텐츠에 장악된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미국 OTT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과 유럽에는 OTT 시장이 포화 상태에 와 있고, 특히 유럽 지역은 인구까지 감소 중이라 더 이상 유럽은 OTT 가입자 수를 늘릴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글로벌 OTT들은 시장을 확대할 공간을 찾아야 했고, 그 시장이 아직은 후진국이 많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많이 분포한 아시아 시장입니다. 과거 8, 90년대만 해도 미국의 콘텐츠는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시아 시장을 장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일본 콘텐츠가 아시아 붐이 살짝 불었고, 홍콩 느와르가 비슷한 시기에 10년 정도 90년대 말까지 아시아 붐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 K드라마가 중국, 일본으로 퍼졌고 급기야 동남아시아까지 장악하기 시작하며 한류 스타들이 탄생하며 지금 2024년까지도 아시아 시장은 근 30년 동안 K 콘텐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이 열풍이 불어서 K팝 아이돌까지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그 붐을 확산시켰고, 급기야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라는 표면적인 문제를 내세워 한류를 막고 있고, 필리핀은 상원의원이 K드라마 금지 법안까지 발의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을 정도로 아시아 K 콘텐츠 열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미국 시장에서 이미 K드라마 붐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K드라마 제작 지원에 나섰고, 오징어 게임이 터지자 아시아 시장은 물론 유럽, 남미까지 구독자 확보를 하며 글로벌 OTT 1위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시청자들은 K드라마를 전세계에 퍼뜨린 넷플릭스의 고마운 마음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꼭 넷플릭스가 국산 OTT처럼 좋아했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때까지 K드라마가 고마운 콘텐츠라고 생각하며 2020년부터 매년 K드라마 제작비를 2배로 늘리며 제작 편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넷플릭스는 이상한 발표를 합니다. 4년간 K 콘텐츠에 3조 3천억 투자. 국내 언론들은 이 소식을 엄청난 뉴스인 양 대서특필했지만 넷플릭스의 투자를 따라온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발표입니다. 4년간 3조 3천억 원은 1년에 8,250억. 재밌는 것이 2022년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이 8천억입니다. 결국 K 콘텐츠 투자를 4년간 동결하겠다는 소식을 국내 기레기들은 엄청난 투자를 유치한 것 마냥 뻥튀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1년에 콘텐츠 제작비에 20조를 투입합니다. 넷플릭스 시청자 중 60%가 K 콘텐츠를 보고 있고 40%는 K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시청한다는 통계를 봤을 때 전체 20조의 8천억 투자는 5%도 안 되는 투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수익의 최소 20에서 40%의 지분이 있는 K 컨텐츠에 5%도 투입하지 않으며 있는 생색은 다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할리우드 파업이 일어나고 나서 넷플릭스는 갑자기 순위집계 방식을 K드라마에는 불리하게 미드에 유리하게 바꾸고 급기야 K드라마 지역별 차별 방영을 하며 K드라마를 순위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 내 컨텐츠 제작자의 압력이고 또 하나는 K 컨텐츠가 순위 상위를 계속 유지하면 지금껏 유지해온 저비용 고효율 K드라마 제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넷플릭스 역대 1위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작하는데 1000억을 투자했지만 넷플릭스 역대 10위에도 들지 못하는 미드 위쳐 시즌2에는 제작비가 에피소드당 1000억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300억 투자에 1조를 벌어준 오징어 게임의 수익을 가지고 미드를 제작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순위집계 방식을 바꾼 2023년 4월부터 태세 전환을 하면서 K드라마를 더 이상 주력 콘텐츠로 밀지 않겠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그때 샴페인을 터뜨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뇌피셜이지만 이제 K드라마는 아시아 시장을 잡는 데만 주력하고 세계는 미드로 장악하겠다는 빌드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의 태세 전환이 넷플릭스를 긴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K드라마들이 순위를 장악하자 넷플릭스는 K드라마 지금 것인 전환을 처음으로 전세계 동시 방영에 들어갑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완전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디즈니 플러스는 K드라마를 아시아용으로 생각하고 아시아에만 치중해 방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도 K드라마로 아시아 구독자 확보에 성공은 했지만 전세계 시장에서는 계속 넷플릭스에 밀리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 순위표에 K 콘텐츠가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 순위도 모두 아시아 시장에서만 나오는 순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K드라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넷플릭스가 미드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려고 갖은 꼼수를 쓰더라도 오늘날짜 플리스페더럴 순위를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짜 대만 넷플릭스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지금 것인 전화는 2위가 트렁크입니다. 일본 순위를 봐도 애니를 빼면 드라마 1위는 지금 것인 전화는이고 드라마 3위는 트렁크입니다. 전세계 인구 1위 인도 또한 인도 드라마를 제외하고 3위는 지금 것인 전화는, 5위 트렁크, 7위는 미스터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태국 순위도 1위가 태국쇼이고 2위 지금 것인 전화는, 3위 트렁크, 베트남은 1위 지금 것인 전화는, 2위 트렁크, 5위 미스터 플랑크톤입니다. 싱가포르는 1위 지금 것인 전화는, 2위 트렁크이고 말레이시아도 1위 지금 것인 전화는, 2위 트렁크, 7위 미스터 플랑크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위 지금 것인 전화는, 2위 트렁크, 6위 미스터 플랑크톤이고 홍콩은 1위 지금 것인 전화는, 2위 트렁크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미드 1위 혼돈의 세상에서는 K드라마에 밀려서 순위권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인구 분포를 보여드린 이유는 전세계 인구 59.1%의 아시아를 차지하는 콘텐츠가 미래에 전세계 콘텐츠 왕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것인 전하는과 트렁크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이 두 드라마가 아시아는 물론 남미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넷플릭스가 너무나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미드를 밀고 싶어도 아시아의 왕자의 자리는 여전히 K드라마이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OTT가 나온다면 북미와 유럽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아시아와 남미를 겨냥하며 서서히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